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최근에죠, 벌초한다고 멀리서 지인이 왔는데, 그래서 근 한 5년 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인데, 그래서 만나서 그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할 수밖에 없죠. 남자들 몇 명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서울 부동산이 요즘 핫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에죠, 서울에 있는 지인들 부동산 투자 경험담에 대해서,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지인이 한 6년 만에 얼굴을 봐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말미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업계에 대구 부동산을 상당히 팽팽히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급 과잉 우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수요는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고 가격도 하락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19년도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가격이 급등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부산은 상당수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대구는 2020년 겨울에 12월 달이죠. 대구 전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면서 지금 거래는 급감하고 가격 조정도 일시 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대구 아파트 가격도 부산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00분 중에 99분은 아파트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그런 시점을 기다리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이라도 먹을 게 있다, 저평가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분의 어떤 고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지금 꼭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특히 무주택자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특히 거래가 없으니까 매도자가 오랫동안 아파트를 못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조율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은 공급 과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지인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23년, 22년, 23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같이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선택한 부동산이 저평가다, 이런 판단이 쓴다고 하면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나쁘지 않다 하면죠, 좋으려고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나쁘지 않다 하면 그걸 왜 사야 되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만 할 말 없고,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이 풀리는 등 유동성이 충분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처는 주식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또한 올라봐야 4, 5%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과 비교해서는 낮다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매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한 8, 9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가을 이사철이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보통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거래는 좀 이루어지는 걸로, 매년 거래를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매수를 하려는 순간 주위의 지인들이 다들 말린다 이거죠.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왜 살려고 하나,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락의 지표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항상 상승과 하락은 거의 팽팽한 기싸움을 하듯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의 지표들이 더 크게 들린다. 그죠? 왜?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리고 그래서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두려움은 있고 하락장에도 매수할 때도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망을 한다 이거죠. 아파트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 시점에 매수해야 된다. 자, 이래서 관망을 합니다. 그렇죠. 하락장에는 관망을 한다. 이래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또 매수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극단적 하락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이거죠. 하락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가 더 귀에 많이 들어오고 하락을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면 지금 누가 집을 사노?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지금 집을 사면 밥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앞으로 물량이 많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전국은 불장이지만 대구는 지금 씻고 있다. 식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주택자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도 주위에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매수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100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본인만의 부동산 안목이 있고 무주택자는 핵심지 매수를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가격 조율도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도 매수를 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속설에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말이죠. 아파트 투자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죠. 2020년이 아니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를 투자하는 시점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은 좀 특이했죠.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의 어떤 정보의 이 파급 속도가 아주 급박했다 그죠. 그래서 오르는 그 시기도 몇 달에 걸쳐가지고 아주 가파르게 올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아파트 투자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앞으로도 이럴 거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상승기가 오게 되면 작년 2020년보다도 더 짧은 폭은 더 넓고 상승폭은 더 가파른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과거보다도 더 순간의 선택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어떤 아파트의 가격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면 이전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이다. 3,000만원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는 순간 다시 5천이 되고 1억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원히 투자는 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투자 패턴이 또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라 저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순전히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6년 만에죠. 가까운 지인이 대구에 벌초를 하러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후배인데 이 후배가 서울 갔는지도 그건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원래 40대 후반인데 결혼을 40대 초중반에 했습니다. 한 44 정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안 했는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일하게 결혼식장에 갔던 서울에 누가 결혼한다 하면죠. 갈 일도 없고 누가 저녁에 술 마신다 하더라도 나갈 일도 거의 없는데 이 후배만큼은 결혼한다 해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서울 갔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이 서울에서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죠.
아파트 4억 2천 정도의 아파트를 하나 신혼부부이죠. 미분양된 걸 하나 매수해가지고 융자를 잔뜩 끼고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한 7년, 한 6년이 흘렀죠. 40세 돼서 결혼했으니까 한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만 해도 아파트 제철에 상가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있죠. 그때에 비하면 10배 정도, 10배 더 늘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50평생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한 5, 6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그때 40대 초중반에 40 서너 그 나이 때에 투자를 몇 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을 시간에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지인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도 서울에 가서 있죠. 20대 후반에 서울 가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 14, 15년 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은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점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그거를 시도로 삼아가지고 서울에 좀 핵심지 아파트를 한 며칠 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총 자산이 한 4, 50억은 될 것 같은데 한 5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어떤 보면 순간의 선택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이죠. 그게 보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구 부동산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만의 어떤 부동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